정 목표를 달성하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프랑스 정치학과 마르셀 뒤퐁 교수는 TV 뉴스를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30년간 유럽 정치만 연구하던 그였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그동안 삶의 업적을 알고 AI로 분석해본 결과 그가 만들어갈 한국의 미래 6개월 시나리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6월 4일 즉시 취임하며 11일 후인 6월 15일 캐나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11일 만에 G7 인수위원회도 없이 마르셀은 깜짝 놀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대통령 선거 후 인수인계만 2달이 걸리는데 그때 연구실 문이 열렸습니다. 교수님, 한국학연구소에서 연락 왔어요. 이재명 정부 초기 6개월을 현장에서 연구해달라고 하는데요. 마르셀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아시아 정치는 전공이 아니었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좋아. 한번 가보자. 3일 후인 6월 6일, 마르셀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6월 6일 오후 2시, 인천공항. 마르셀은 입국 절차의 효율성에 놀랐습니다. 15분 만에 입국 심사가 끝났어. 파리 샤를드골 공항은 1시간도 걸리는데 더 놀라운 건 공항에서 서울까지의 교통이었습니다. 지하철이 공항에서 도심까지 바로 연결돼 그것도 1,500원. 파리에서는 공항버스만 20유로인데 6월 7일 서울 중구 한국학연구소. 마르셀 교수님 환영합니다. 저는 김정호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당선 다음 날 바로 취임하나요? 김 소장이 웃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위기 상황이었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탄핵당했어요. 국가가 빨리 안정되어야 했죠. 그래서 인수위원회도 없이.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가가 한시라도 공백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6월 8일 오전 10시 대통령실 브리핑룸. 마르셀은 TV로 이재명 대통령의 첫 국정 브리핑을 지켜봤습니다. 국민 여러분, 취임 4일 만에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일 만에 프랑스 대통령은 취임 후 한 달은 준비하는데 첫째, 내일부터 경제회복 특별 추경 35조 원 편성에 들어갑니다. 35조 원을 하루 만에 결정해. 둘째, 다음 주 G7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셋째, 7월 9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르셀은 메모를 적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속도는 정말 비현실적이야. 6월 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김정호 소장의 안내로 국회를 견학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추경 법안 처리하는 날이에요. 벌써? 어제 발표한 건데. 본회의장에서 추경 법안이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야당 의원 35조 원 추경은 너무 성급합니다. 여당 의원, 국민들이 어려운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3시간 후 가결되었습니다. 마르셀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 만에 35조 원 예산이 통과됐어요? 네, 우리나라는 여대야소라서 추진력이 빠르거든요. 여대야소. 여당이 171석, 야당이 107석이에요. 과반수가 넘으니까 결정이 빠르죠. 프랑스는 법안 하나 통과하려면 몇 달씩 걸리는데 6월 10일 저녁 호텔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에 온 지 4일. 내가 알고 있던 정치학 이론과 완전히 다른 세계다. 프랑스에서는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발표하면 국회에서 몇 달씩 토론하고 시민들이 시위하고 언론이 분석하고 그렇게 1년이 지나서야 겨우 시행된다. 그런데 여기는 월요일에 정책을 발표하면 화요일에 국회를 통과하고 수요일에 시행한다. 이게 독재인가? 아니면 효율적인 민주주의인가?
내일 G7 준비 과정을 지켜보자. 6월 11일 마르셀은 특별히 청와대 브리핑 준비 과정을 참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외교부 장관님, G7 의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실에는 30여 명의 관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 G7에서 우리 대통령님이 제안할 주요 의제는 3가지입니다. 첫째, KAI 기술의 글로벌 표준화. 둘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원전 기술 협력. 셋째,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질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회담 시나리오는 3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관세 완화, 주한미군 문제, 북핵 협상. 마르셀은 속으로 놀랐습니다. 당선된 지 7일 만에 이런 준비가. 프랑스는 G7 준비만 6개월 걸리는데. 6월 12일 오전 기재부 회의실. 추경 35조 원 집행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15조 원. 다음 주부터 신청 접수. 청년 일자리 창출 10조 원. 7월부터 시행. 지역 균형 발전 10조 원. 각 지자체와 협의 완료. 이재명 대통령, 언제까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나요? 7월 말까지는 모든 지원금이 집행됩니다. 마르셀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 반 만에 35조 원을 다 집행한다고. 프랑스는 코로나 지원금 집행하는데 1년 걸렸는데. 6월 13일 국회에서 여야 정치인들을 만났습니다. 여당 의원 민주당 김철수 의원, 마르셀 교수님,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빨리 일을 추진할 줄 몰랐어요. 어떤 점에서요? 보통 대통령들은 취임 후 인사에만 몇 달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 대통령은 첫날부터 정책부터 시작했어요. 부담스럽지 않나요? 국민들이 원하는 일이니까요. 우리도 최대한 협력하려고 합니다. 야당 의원 국민의힘 박영애 의원, 솔직히 견제는 해야죠.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경제부터 살려야 한다는데 동의해요.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 한다는 뜻인가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무조건 반대하면 우리만 손해예요. 마르셀은 놀랐습니다. 야당도 협력적이야. 프랑스 야당은 대통령이 숨만 쉬어도 반대하는데. 6월 14일 저녁 김포공항. 이재명 대통령의 G7 출발을 지켜봤습니다. 기자분들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당선 11일 만에 G7 참석 부담되지 않으세요? 부담보다는 기대가 큽니다. 우리나라의 위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전망은? 호혜적인 관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기대하시나요? 최소한 관세 유예 연장, 가능하면 FTA 재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싶습니다. 마르셀은 메모했습니다. 당선 11일 만에 이런 자신감이 정말 신기한 나라다. 6월 15일 캐나다 현지 시간 오전 9시, 한국 시간 오후 11시. 마르셀은 서울 호텔에서 G7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CNN 앵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장에 입장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이재명 대통령은 당당했습니다. 트리도 캐나다 총리, 이재명 대통령님 환영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한국의 새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했습니다.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제안하는 KAI 표준을 소개하겠습니다. 20분간의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매우 혁신적인 제안입니다. 마르셀은 깜짝 놀랐습니다. 마크롱이 저렇게 감탄하다니. 보통 프랑스 대통령은 다른 나라 제안에 냉담한데. 6월 16일 한국 시간 새벽 2시. 마르셀은 잠을 못 이루고 실시간으로 트럼프, 이재명 양자회담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새벽 3시 속보가 떴습니다. 한미 정상, 관세 문제 돌파구 마련. 트럼프, 한국산 반도체 자동차 관세 유예 1년 연장 합의. 이재명,
미국 인프라 투자 확대 약속.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윈윈 협력 방안을 찾았습니다. 한국은 미국 인프라에 500억 달러 투자하고 미국은 한국 제품 관세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상호 존중에 기반한 동반자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마르셀은 놀라서 중얼거렸습니다. 5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당선 12일 만에 이런 큰 결정을 6월 17일 G7 폐막식 예상치 못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트리도 총리 내년 G7 의장국인 이탈리아와 협의하여 한국의 G7 정식 가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마르셀은 TV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G7 정식 가입. 30년간 G7은 서구 7개국만의 클럽이었습니다. 일본이 유일한 아시아 국가였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폐막 기자회견 예상하지 못한 큰 성과입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의 실력이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G7 정식 멤버가 되면 글로벌 의사결정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입니다. 6월 18일 마르셀은 서구 언론 반응을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선한 아이디어와 실용적 접근법을 보여준 이재명. 파이낸셜 타임스 G7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대통령의 준비성. 르몽드 프랑스 마크롱도 주목한 한국의 새로운 리더십. BBC 11일 준비로 이런 성과. 한국 행정력의 비밀. 마르셀은 르몽드 기사를 보며 놀랐습니다. 프랑스 언론이 한국 대통령을 이렇게 찬양하다니. 마크롱보다 더 큰 주목을 받고 있어. 그날 저녁 일기. G7 성과가 믿어지지 않는다. 당선 2주도 안 된 대통령이 이런 외교 성과를. 이건 우연이 아니다. 뭔가 시스템이 다르다. 한국 행정부의 효율성을 더 깊이 연구해야겠다. 6월 19일 오후 3시 김포공항. 이재명 대통령의 귀국을 마중 나온 시민들이 수백 명 모였습니다. 대통령님, 수고하셨습니다. G7 가입 축하드려요. 마르셀도 공항에 나가 분위기를 지켜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항 브리핑, 국민 여러분의 성원으로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약속드린 경제 정책을 본격 실행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을 받고 7월부터는 청년 일자리 정책을 시행합니다. 기자, G7 가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자격을 갖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마르셀은 메모했습니다. 성과에 도취되지 않고 바로 다음 일정으로. 이런 집중력이 프랑스 정치인들에게도 있었으면. 6월 21일 서울 을지로 소상공인 지원센터. 김정호 소장과 함께 추경 집행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어요. 센터 안에는 줄을 선 사장님들이 많았습니다. 한 치킨집 사장님과 대화했습니다. 사장님, 신청 과정은 어떠세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서류 3개만 내면 되고 바로 심사해준대요.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주에 계좌로 들어온다고 하네요. 마르셀은 놀랐습니다. 신청한 지 일주일 만에. 프랑스는 코로나 지원금 받는데 6개월 걸렸는데. 6월 23일 정부세 종청사 기재부. 추경 집행을 담당하는 실무진을 만났습니다. 김 과장, 교수님, 궁금한 게 있으시면 뭐든 물어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집행이 가능한가요? 미리 준비해뒀거든요. 사실 계엄 상황 때부터 경제 대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미리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당선되면 첫날부터 경제부터 살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당선 확정되자마자 바로 실행팀이 꾸려졌어요. 공무원들 반응은 어떤가요? 솔직히 정신없어요. 하지만 일하는 보람은 있어요. 정책이 바로바로 현실이 되니까요. 6월 25일 안산 스마트허브 중소기업 지원 정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주식회사 테크솔루션 이상훈 대표와 면담. 대표님, 정부 지원 정책이 도움이 되시나요?
네, 청년 채용 지원금 때문에 3명을 더 뽑을 수 있었어요. 얼마나 지원받으셨나요? 한 사람당 월 150만 원씩 2년간 지원받아요. 그리고 교육비도 별도로 지원해주고요. 신청 과정은 복잡하지 않았나요? 온라인으로 30분 만에 끝났어요. 예전에는 서류만 20종류였는데 마르셀은 감탄했습니다. 온라인 30분, 프랑스는 중소기업 지원 신청만 3개월 걸리는데 6월 27일 홍대 앞 20대 청년들의 반응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김민수 24세, 대학생,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 안 뽑았는데 지금은 잘한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취업 걱정이 줄어들었어요. 정부에서 일자리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줄 줄 몰랐거든요. 박지영 26세, 취준생, 친구가 벌써 정부 지원으로 취업했어요. 어떤 일자리인가요? 스타트업인데 정부에서 급여 지원해줘서 채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철호 28세, 직장인, 회사에서도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왜요? 경기가 살아나니까 매출이 늘고 있거든요. 보너스도 기대된다고 하고. 마르셀은 놀랐습니다. 3주 만에 청년층 체감이 이렇게? 프랑스 청년들은 1년 전부터 시위하고 있는데 6월 30일 6월 경제지표가 발표됐습니다. 한국은행 발표, 소비자 신뢰지수, 전월 대비 15포인트 상승, 소상공인 매출, 전월 대비 8% 증가, 청년 실업률, 전월 대비 1.2%포인트 하락, 통계청 발표, 6월 소비지출, 전월 대비 12% 증가, 내수 회복세, 예상보다 2개월 앞당겨짐. 마르셀은 이 수치들을 보며 놀랐습니다. 한 달 만에 이런 변화가 이게 진짜 효과인가 아니면 일시적 현상인가. 그날 저녁 일기, 이재명 정부 첫 달 결산, 믿기 어려운 속도와 효과. 하지만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7월에 진짜 시험이 올 것이다. 트럼프 관세 문제, 나토 정상회의, 그리고 추경 효과의 지속성 지켜보자. 7월 1일부터 정부는 비상체제로 들어갔습니다. 청와대 상황실을 방문한 마르셀은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교수님, 7월 9일이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김정호 소장이 설명했습니다. 트럼프가 정해놓은 관세 유예 종료일이거든요. 이날까지 타결 못하면 한국 제품에 20% 관세가 붙어요. G7에서 합의한 것 아닌가요? 기본 틀만 합의했어요. 세부 내용은 계속 협상 중이에요. 7월 3일 한미통상협상 실무진이 워싱턴으로 출발했습니다. 7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와 화상 통화했습니다. 언론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마르셀은 특별히 통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국의 성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당신은 새로 왔으니 기회를 주겠다. 하지만 미국 우선이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한국도 미국의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500억 달러 투자도 약속했고요. 그 투자가 언제 시작되는가? 다음 달부터 1차로 100억 달러가 투입됩니다. 30분간의 통화 후 이재명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참모진이 물었습니다. 관세 연장은 확정됐다. 대신 투자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 7월 9일 오전 10시 미국 동부시간 오후 9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습니다. 한국과의 관세 문제를 해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의를 인정한다. 한국 제품 관세는 1년 더 연장하고 단계적으로 인하해 나간다. 한국의 미국 투자도 대폭 늘어날 것이다. 한국 시간 오후 11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께 보고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관세 위기를 넘겼습니다. 앞으로 2년간 단계적으로 관세가 인하될 예정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르셀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 만에 이런 외교 성과를 트럼프가 이렇게 양보할 줄이야. 7월 24일 네덜란드 헤이그. 한국 대통령의 NATO 정상회의 참석은 이례적이었습니다.
마르셀은 파리에서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NATO 사무총장 이재명 대통령님을 특별히 초청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과 안보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 자유민주주의 수호는 서구만의 가치가 아닙니다. 한국도 70년간 이 가치를 지켜왔습니다. 우리의 K방산 기술로 자유세계 안보에 기여하겠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놀라운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NATO 글로벌 파트너로 공식 승격됩니다. K방산 기술의 NATO 표준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마르셀은 소리쳤습니다. NATO 파트너, 아시아 국가가 7월 28일 마르셀은 프랑스 BFM TV와 화상 인터뷰를 했습니다. 앵커, 마르셀 교수님, 한국에서 한 달 계신 소감은? 충격적입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한 정치학 이론을 뛰어넘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요? 의사결정 속도입니다. 프랑스에서 1년 걸릴 일을 한국은 일주일에 해냅니다. 그게 좋은 건가요? 결과를 봐야겠지만 지금까지는 놀라운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과 비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방송 후 프랑스 동료들로부터 연락이 쇄도했습니다. 마르셀, 정말 한국이 그렇게 좋아? 한국 대통령이 마크롱보다 낫다고. 7월 31일, 7월 경제지표가 발표됐습니다. 놀라운 수치들, GDP 성장률, 연율 3.2%, 전망 2.1%, 수출 증가율, 전년 동기 대비 18%, 내수 소비, 전월 대비 15% 증가, 고용률 62.8% 역대 최고. 한국은행 총재, 이재명 정부 2개월 만에 이런 성과는 전례가 없습니다. 마르셀은 거리로 나가 시민들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홍대 앞 카페에서 사장님, 요즘 장사 어떠세요? 정말 좋아졌어요. 손님도 늘고 정부 지원금도 받고.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엔 의심했는데 정말 일 잘하는 것 같아요. 명동거리에서 20대 직장인 월급도 올랐고 회사 분위기도 좋아졌어요. 30대 주부 남편 회사가 정부 사업 받아서 보너스 받았어요. 40대 자영업자 손님이 늘어서 직원 1명 더 뽑았어요. 마르셀은 놀랐습니다. 2개월 만에 이런 변화가, 이건 단순한 정책 효과를 넘어선다. 그날 저녁 일기, 7월 결산, 이재명 정부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트럼프 관세 문제 해결, NATO 파트너 승격, 경제지표 급상승. 이건 우연이 아니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국정 운영이다. 8월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8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독립적인 수사기관 신설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야당의 반발이 거셌지만 여론은 달랐습니다. 갤럽 여론조사 결과 검찰개혁 찬성 62%, 반대 28%, 모름무응답 10%. 마르셀은 국회 앞에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60대 시민, 검찰이 너무 정치적이었어요. 개혁이 필요해요. 40대 직장인,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구조를 바꿔야죠. 8월 10일, 판교 테크노밸리. 이재명 정부의 KAI 혁신 정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네이버 클로바 연구소에서 정부 지원으로 AI 연구 인력을 30% 늘렸습니다. 글로벌 AI 표준화 작업에도 참여하고 있고요. 카카오브레인에서 한국형 AI 모델 개발에 정부가 적극 지원해주고 있어요. 특히 규제 완화가 큰 도움이 됩니다. 스타트업 퓨처 AI 대표, 정부 지원금으로 미국 실리콘밸리 진출을 준비 중이에요. 한국이 AI 강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르셀은 감탄했습니다. AI 분야에서도 이런 체계적인 지원이, 프랑스는 아직 계획만 세우고 있는데
8월 15일 광복절.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탈리아 총리가 발표했습니다. 내년 G7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정식 가입을 공식 의제로 올리겠습니다. 다른 G7 국가들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선조들이 꿈꿨던 자주 독립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G7 가입은 영광이지만 더 큰 책임을 의미합니다.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한국이 되겠습니다. 마르셀은 눈물이 났습니다. 70년 전만 해도 전쟁 폐허였던 나라가 이제 G7 멤버가 되다니. 8월 20일 국토부가 부동산 시장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놀라운 안정화, 서울 아파트 가격, 전월 대비 0.1% 하락. 전국 아파트 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 청년 주택 공급, 목표 대비 120% 달성. 국토부 장관, 공급 확대와 수요 안정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강남구 부동산에서 요즘 시장이 안정적이에요. 투기 수요는 줄고 실수요는 늘고 있어요. 정부 정책이 현실적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30대 신혼부부, 청년 특별 공급으로 집 마련했어요. 정부 지원금도 받고 대출 금리도 낮춰줘서. 이재명 대통령 정말 고마워요. 8월 2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교육 1번지에서 벌어진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학원가 원장, 요즘 학원 등록이 줄었어요. 정부에서 무료 AI 교육을 해주니까. 솔직히 걱정되지만 아이들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김지훈 학생, 학교에서 AI로 공부하니까 재미있어요. 학원 안 가도 성적이 올랐어요. 친구들이랑 놀 시간도 생겼고요. 학부모 박미정 씨, 사교육비가 반으로 줄었어요. 아이도 스트레스 덜 받고 가정도 여유로워졌어요. 이런 변화가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마르셀은 놀랐습니다. 사교육 강국 한국에서 이런 변화가 정말 혁명적이야. 8월 30일 서울대병원. 의료개혁 정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의료진 김대현 교수.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이 정말 큰 변화예요. 환자 가족들 부담이 엄청 줄었어요. 의료진들도 더 전문적인 치료에 집중할 수 있고요. 80세 환자 가족, 간병비 만월 300만 원 들었는데 이제 50만 원이에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니까 정말 감사해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 걱정까지 했거든요. 응급실 간호사, 예전보다 시스템이 체계적이에요. AI 진단 보조로 더 정확한 치료가 가능해졌어요. 환자들 만족도도 높아졌고요. 8월 31일 이재명 정부 3개월 평가가 발표됐습니다. 국정 지지율 73% 취임 후 최고치. 주요 성과, 경제 성장률, 연율 3.5%, 실업률 2.1% 역대 최저, 물가 상승률 1.8% 안정, 수출 전년 대비 22% 증가, 정책별 만족도, 경제정책 78%, 외교정책 81%, 사회정책 71%, 교육정책 69%. 마르셀은 이 수치들을 보며 경탄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정호 소장과 저녁을 먹으며 소장님, 솔직히 이런 성과를 예상하셨나요? 글쎄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비결이 뭘까요? 준비된 정치인이라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리고요? 국민들이 정말 변화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 열망이 만난 거죠. 마르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개월 만에 이런 변화.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 9월 1일 경주 힐튼 호텔. 10월 말 APC 정상회의 준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외교부 APC 준비단장, 세계 21개국 정상이 경주에 모입니다. 트럼프, 시진핑도 올 예정이고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국제 행사가 될 것 같아요. 경주시청 관계자, 도시 전체가 들썩이고 있어요. 인프라 정비, 보안 준비, 문화 행사까지.
경주가 세계의 중심이 되는 기분이에요. 9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경주를 방문했습니다. 천년고도 경주에서 미래 100년을 논의하겠습니다.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0월 1일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이재명 대통령이 한류 4.0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K-팝, K-드라마를 넘어 K-기술, K-혁신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혁신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방탄소년단 RM, 정부가 문화산업을 이렇게 지원해주니 감사해요. 이제 K-컬처가 진짜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것 같아요. 넷플릭스 아시아 총괄, 한국 콘텐츠 투자를 3배로 늘리기로 했어요. 전 세계가 한국 스토리를 원하고 있어요. 마르셀은 감탄했습니다. 문화까지 국가 전략으로. 프랑스도 문화 강국인데 이런 체계적 접근은 없었어. 10월 28일 경주 엑스코 APC 정상회의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개회사 신라 천년의 도시에서 미래 천년을 설계하겠습니다. 아시아 태평양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협력합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한국의 놀라운 발전을 직접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 시진핑 주석의 발언, 한국은 동아시아 협력의 중요한 파트너다. 신실크로드에서 한국의 역할을 기대한다. 첫날 저녁 국빈 만찬에서 깜짝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국 주도로 아시아 디지털 혁신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킵니다. 21개국이 모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10월 29일 세계가 주목하는 한미중 3자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재 역할을 했습니다. 미중 갈등은 전 세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화와 협력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3시간 회담 후 공동성명, 무역 분쟁 완화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기술 패권 경쟁에서 공정 경쟁 원칙 확립, 한국이 미중 대화 채널 역할 담당, CNN 보도, 한국이 미중 갈등의 중재자로 부상, BBC 보도, 이재명, 아시아의 새로운 리더로 주목. 마르셀은 흥분했습니다. 한국이 미중 갈등의 중재자라니 이건 정말 외교 혁명이야. 10월 30일 APC 폐막식 경주선 업문이 발표됐습니다. 한국 주도 디지털 혁신 협력, 아시아 자유무역 확대, 기후변화 공동 대응, 평화와 안보 협력 강화. 폐막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 경주 APC는 한국 외교사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아시아의 리더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외신 반응, 워싱턴 포스트, 한국, 아시아의 중심 국가로 부상. 파이낸셜 타임스, 이재명 효과, 한국을 변화시키다. 르몽드, 한국의 놀라운 변신. 11월 경제지표가 연일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11월 5일 발표, 수출, 역대 최고 월별 기록. GDP, 연율 4.1% 성장. 코스피, 3,500 돌파 역대 최고. 11월 15일 발표, 청년 고용률, 역대 최고. 중소기업 매출, 전년 대비 30% 증가. 창업 건수, 역대 최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정부 정책 덕분에 글로벌 경쟁력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한국이 진짜 선진국이 된 기분입니다. 현대차 정의선 회장, 수출 환경이 이렇게 좋아진 건 처음이에요. 정부의 통상 외교가 정말 훌륭합니다. 11월 25일 역사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G7 의장국 이탈리아 총리, 한국의 G7 정식 가입이 만장일치로 확정됐습니다. 내년 1월부터 G8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대한민국이 G7에 정식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 모두의 성과입니다. 선진국의 책임을 다하는 대한민국이 되겠습니다. 전국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시민 1만 명이 모여 축하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마르셀도 광장에 나가 시민들과 함께 기뻤습니다. G7 가입. 정말 꿈 같은 일이야.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는데. 11월 30일 이재명 정부 6개월 평가 국정 지지율 81% 역대 최고. 6개월 주요 성과 G7 정식 가입 확정. APC 성공 개최. 미중 갈등 중재 역할. 경제 성장률 4.1%. 실업률 1.9% OECD 최저. 국제평가 타임지 선정 올해의 인물 후보. 노벨 평화상 후보 거론. 세계경제포럼 글로벌 리더 선정. 그날 저녁 일기 6개월이 지났다. 이재명 정부의 성과는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 G7 가입, APC 성공, 경제 대약진. 이 모든 게 한 사람의 리더십에서 나온 건가? 아니면 한국이라는 나라의 저력인가? 마지막 달을 지켜보자. 12월 1일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2025년 노벨 평화상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미중 갈등 완화와 아시아 평화 기여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소감, 개인의 영광이 아닌 한국의 평화 의지가 인정받은 것입니다. 더욱 겸손하게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마르셀은 정말 감동했습니다. 6개월 만에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이건 정말 기적이야. 12월 10일 2025년 경제 성과가 발표됐습니다. 놀라운 수치들. GDP 성장률 4.3% 목표 2.5% 크게 초과. 수출 7천억 달러 돌파 역대 최고. 1인당 GDP 3만 5천 달러 돌파. 국가신용등급 AAA 확정. 한국은행 총재. 이재명 정부 6개월 만에 이런 성과는 전무후무합니다.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기재부 장관, 내년에는 GDP 5% 성장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국이 아시아 경제의 허브가 되고 있습니다. 12월 15일 타임지가 발표했습니다. 2025년의 인물, 이재명. 6개월 만에 한국을 변화시킨 혁신 리더. 아시아의 새로운 희망. 표지 기사 내용, 이재명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다. 그는 21세기형 리더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빠른 의사결정, 실용적 정책, 국제적 리더십.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이다. 마르셀은 이 기사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6개월간 지켜본 것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구나. 12월 20일 마르셀은 파리 소르본대학교로부터 특별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교수님, 한국에서의 연구 성과를 발표해달라고 하네요. 제목은 21세기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 한국 사례로 하면 어떨까요? 마르셀은 6개월간의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마르셀은 호텔에서 6개월 연구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분석 1. 정치적 효율성, 여대 야소 구조 활용한 신속한 의사결정. 평균 법안 처리 기간 일주일 프랑스 6개월. 정책 기획부터 실행까지 1개월 프랑스 1년. 2. 경제 정책 성과, GDP 성장률 4.3% 프랑스 1.8%. 실업률 1.9% 프랑스 7.2%. 혁신 정책 효과, 즉시 가시화. 3. 외교적 성취, G7 정식 가입 아시아 두 번째. 미중 갈등 중재 역할. APC 성공 개최. 4. 사회 정책 혁신, 교육 개혁, 사교육비 50% 절감. 의료 개혁, 간병비 건보 적용. 부동산 안정화, 폭등 억제. 5. 국민 지지율, 평균 지지율 78%. 정책 만족도 80% 이상. 국가 신뢰도 역대 최고. 결론. 한국은 21세기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마지막 인터뷰 12월 28일. 12월 2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통령님, 6개월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더 열심히 해야죠.
프랑스 정치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의사결정 속도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빠른 결정이 필요해요. 하지만 충분한 검토와 소통을 거칩니다. 야당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견제는 필요해요. 하지만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당파를 초월해야죠. 앞으로의 계획은 G7 정식 멤버로서 책임을 다하고 국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겠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작은 나라도 올바른 가치와 혁신으로 세계를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월 30일 마르셀은 6개월간의 한국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김정호 소장과의 마지막 저녁 식사. 교수님, 6개월 어떠셨어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정치학에 대한 제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론보다 실용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리더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도요. 한국에 대한 생각은 프랑스보다 더 선진적인 나라라고 생각해요. 특히 정치 시스템에서는요. 다시 오실 건가요? 네, 꼭 다시 오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4년 반을 계속 지켜보고 싶어요. 12월 31일 인천공항 출발 라운지. 마르셀은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한국에서의 6개월이 끝났다. 30년간 정치학을 연구하면서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실제로 목격했다. 이재명 정부는 다음을 증명했다. 1. 빠른 의사결정과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있다. 2. 실용적 정책은 이념보다 강하다. 3. 진정한 리더십은 국민을 하나로 만든다. 4. 작은 나라도 세계를 이끌 수 있다. 프랑스로 돌아가서 이 경험을 나누겠다. 한국의 성공 모델을 유럽에 전파하겠다.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께 감사드린다. 여러분이 보여준 기적을 절대 잊지 않겠다. 2026년 6월 3일 소르본대학교 대강당. 마르셀 뒤퐁 교수의 특별 강연 21세기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 한국 사례가 열렸습니다. 500석 강당이 만석이었습니다. 프랑스 정치인, 학자, 언론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학생 여러분, 정치인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1년 전 저는 한국에서 6개월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목격한 것은 정치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만큼 혁신적인 정치 시스템이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도 청중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6개월 만에 다음을 달성했습니다. G7 정식 가입, GDP 4.3% 성장, 실업률 1.9%, 국정 지지율 80%. 노벨 평화상 후보, 타임지 올해의 인물.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첫째, 준비된 리더십입니다. 둘째, 효율적인 정치 시스템입니다. 셋째, 국민의 지지와 참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용주의입니다. 강연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5분간 계속됐습니다. 교수님, 정말 한국이 프랑스보다 나은 건가요? 정치 효율성 측면에서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도입할 수 있을까요? 신속한 의사결정 시스템, 실용적 정책 접근법,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 방식입니다. 한국 모델의 한계는 없나요? 완벽한 시스템은 없죠. 하지만 현재까지는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마크롱, 교수님, 프랑스 정치에 주는 시사점이 있다면? 마르셀, 대통령님, 이념보다 실용을, 토론보다 실행을 우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날 프랑스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르몽드, 한국에서 배우는 정치 혁신. 르피가로, 이재명 현상, 프랑스 정치에 던지는 과제. 리베라시옹, 21세기 민주주의는 한국에서 꽃피고 있다. 레제코, 한국의 경제 기적, 정치 리더십의 힘. 강연이 끝난 후 마르셀은 연구실에서 새로운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한국에서 본 미래 정치, 이재명과 21세기 민주주의. 이 책을 통해 한국의 정치 혁신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준 리더십을 분석하고 다른 나라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겠다. 30년 연구 인생의 집대성이 될 것이다. 2026년 12월 책이 출간됐습니다. 프랑스 베스트셀러 1위, 독일 영국미국에서도 번역 출간됐습니다. 마르셀은 전 세계를 돌며 강연했습니다.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작은 나라도 올바른 리더십과 국민의 지지가 있으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이재명 대통령과 대한민국이 보여준 기적을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21세기 민주주의의 새로운 길입니다. 마르셀 뒤퐁 교수가 6개월간 목격한 한국의 변화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객관적 성과, G7 정식 가입 아시아 두 번째, GDP 성장률 4.3% 세계 1위, 실업률 1.9% OECD 최저, 국정지지율 평균 78%, 노벨 평화상 후보, 타임지 올해의 인물, 정치 시스템의 혁신, 신속한 의사결정 법안 처리 일주일, 실용적 정책 접근,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 국민과의 직접 소통, 국제적 리더십, 한국이 세계에 준 교훈, 준비된 리더십의 힘, 실용주의의 승리, 국민 통합의 가능성, 작은 나라의 큰 꿈, 21세기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 세계의 평가, 한국은 21세기 정치의 교과서 타임지, 이재명 현상은 글로벌 트렌드 BBC, 한국에서 배우는 정치 혁신 르몽드, 아시아의 새로운 리더 CNN, 마르셀 뒤퐁 교수의 마지막 한마디, 30년간 정치학을 연구했지만 진짜 정치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대한민국이 보여준 6개월은 인류 정치사의 길이 남을 기적입니다. 한국은 세계의 희망입니다. 끝. 이 이야기는 희망과 감동을 전하기 위한 창작 콘텐츠입니다.